안녕하십니까. 입문 바다낚시 김태갑입니다. 오늘 제가 이곳 나와 있는 곳은 홍성군 서부면에 있는 수령항입니다. 오늘 특별하게 이곳을 찾은 이유는 우리가 감성돔의 산란 시기를 보면은 3월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6월까지 이어지는데, 주로 보면은 3월에 시작되는 감성돔들은 주로 남해 동부권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시즌별로 올라오면서 마지막 시즌으로 봤을 때 이곳이 바로 마지막 시즌별로 최근에 이제 산란장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미끼와 밑밥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는 미끼에 대한 실물과 그걸 또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밑밥 투척 요령이라든가 조류 읽는 방법, 거기에 따라서 밑밥 투척 요령,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감성돔의 손맛을 여러분에게 보여줄까 합니다. 사실 감성돔이 바로 산란이 이어지면서 이제 이어지는 낚시 패턴이 뱅에돔, 참돔, 돌돔, 농어, 이 낚시 패턴은 바로 이어지죠. 이곳 서해권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기에 감성돔 산란이 시작되면서 곧바로 이어지는 게 바로 농어 시즌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올해 들어서 감성돔의 이제 손맛을 한번 산란 직전에 맛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서해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손맛을 보여줄지 못 보여줄지는 현장 가서 상황에 봐서 또 열심히 해보겠지만은, 어쨌든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이번엔 남해 동부에서 시작되어 남해 서부를 거친 산란 감성돔을 찾아 서해권인 충청남도 홍성군 죽도를 찾았다. 자, 이제 우리가 낚시할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이곳 홍성권의 갯바위 낚시의 달인, 우리 홍성 원다낚시 대표 우리 차기준 사장님 모시고 이거 포인트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듣겠습니다. 차 사장님.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포인트에 와 있는데 이곳이 어떤 섬입니까? 예, 여기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섬은 홍성군 죽도권에 위치한 띠섬이라는 곳입니다. 홍성군의 죽도권에 있는 띠섬. 예, 그렇습니다. 이 섬 전체를 보니까 좀 둥그스러운 모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형이 원만하고 수심층도 이렇게 원만해서 낚시하기 아주 편한 곳이기도 합니다. 예, 뭐 초보 입문자들께서는 아주 쉽게 낚시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 뒷면에 보니까 저 섬이 보이는데, 저 섬이 지금 어떤 섬입니까? 저쪽 뒤쪽에 보이는 섬은 그 태안군에 위치한 안면도라는 섬입니다. 안면도. 예,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꽃 박람회. 예, 맞습니다. 그럼 안면도로 가기 위해서 이제 홍성 IC에서 지나쳐서 지금 이곳에 왔는데, 자, 지금 이곳에 지금 포인트에 지금 저희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좀 낚시를 할 것이고. 자, 이곳 수심층은 어떻습니까? 수심층도 안만합니다. 한 3-4m권. 이 봄철이 해갖고 너무 깊은 층보다는 좀 얕은 층, 엄마는 한 3-4m 층이 이렇게 좋을 듯 싶어갖고 지금 이런 위치를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예. 뭐 오늘 낚시하는 여건은 뭐 그렇게 뭐 나쁜 편은 아니네요. 예, 좋습니다. 아주. 날씨도 화창하고 상당히 기분도 좋고 좋습니다. 예. 오늘 뭔가 좀 느낌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시청자를 위해서 한번 멋있게 한번 파이팅 한번 하시죠. 파이팅! 힘차게 파이팅을 하고 채비를 하기 전 먼저 밑밥으로 대상어 감성돔을 불러 모은다. 지금 이제 초썰물에서 중썰물 정도 되는데, 조류가 우에서 지금 자로 가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잠시 후면은 이제 조류가 좀 늦어졌다가 우에서 이제 자로 가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 보니까 뭐 수심은 그렇게 완만한 곳에서 이렇게 지형을 보더라도 깊지가 않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갯바위에 내리면은 먼저 지형부터 봐둘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갯바위의 연장성을 그려가지고 밑 수심을, 실제 우리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은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그려가면서 밑이 어떻게 생겼겠다. 그래서 대충 그림을 그린 다음에 수심을 실제적으로 또 측정도 해봐야 되고, 그래서 다음에 제가 수심 측정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오늘 상황에서는 그리 멀리 치는 것보다도 일단 여기서 한 5m 이내권, 이쪽에서 수심층은 3m에서 한 6m까지 이 정도 층을 공략하면 충분한 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중썰물 때. 채비를 하고 캐스팅을 하지만 계속해서 밑걸림이 생기고 몇 번 캐스팅 해보니까 바닥 지형이 이쪽은 그렇게 크게 밑속 지형이 발달되지 않은 것 같고 아마 저쪽 좌측으로 가는 게 좀 더 발달될 것 같네요. 일단 좌측으로 가서 내가 설명해 볼게요. 네, 제가 지금 우측에서 좌측으로 좀 옮겼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곳 지형이 제가 옮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곳 지금 갯바위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좀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진 것을 연장선으로 쭉 그어 보시면은 물속까지도 상당히 좀 깊게 더 벌어지면서 갈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물속 지형이 더 복잡하게 발달되어 있고 오히려 물속에가 갈라지면서 홈통이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그쪽에가 바로 어자원들이 거기들이 많이 서식을 하고 그 때문에 그쪽을 포인트를 겨냥해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밑밥을 투척해 보니까 여러분도 아까 찌를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지금 저류는 아주 완만하게 옮기자마자 잡고기가 찌를 쭉 갖고 들어가네요. 볼락이네. 그래서 이 밑밥 투척하는 것도 조류가 빠르냐 늦으냐에 따라서 방금 같은 경우는 조류가 아주 완만하기 때문에 찌를 중심으로 해서 밑밥을 투척하시고 조류가 좀 빠르다 그러면은 찌 뒤쪽에다가 그 조류 상황을 파악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이곳 서해안 낚시의 특징이 있다면은 남해안과는 달리 이곳 서해안은 조수의 간만의 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즉 물이 빠지고 들어오는 유입량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처음에 우리 내렸을 때 물의 양하고 지금 중썰물인데 벌써 갯바위가 눈에 현저하게 지금 차이가 있게끔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서해안권에 낚시를 하실 때는 수심층을 수시로 이게 체크를 해줘야 합니다. 물이 빠지는 상황이다. 즉 썰물이다 그러면은 찌 매듭을 처음에 수심을 맞췄다가 계속해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30분 간격으로 해서 찌 매듭을 조금씩 내려주는 거.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고 둘물이다 그러면은 오히려 올려줘야겠죠. 그래서 뭐 다음에 제가 수심 체크법을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찌낚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심. 서해권 낚시가 재밌는 게 감성돔 낚시가 이제 이 봄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4월부터 감성돔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5월 말쯤에 이제 산란이 시작되면서 6월달 접어들면서 잠깐입니다. 그 기간이 잠깐 동안에 바로 6월 들으면서 농어 낚시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루어 낚시는 또 상당히 또 우리 또 이 낚시 매니아들에게 또 화끈한 손맛을 보여주죠. 그래서 지금 오늘 나와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감성돔의 어떤 이 손맛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주고자 이곳에 나와 있는데 오늘 상황은 어쨌든 물 흐름이라든가 그 다음에 물색 상당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 서해안 낚시는 조수 간만의 차이가 심해서 계속해서 포인트를 옮겨야 하고 그에 따른 수심을 체크해야 하며 채비를 바꿔주어야 한다. 이렇듯 서해안 낚시는 부지런해야 한다. 오늘의 주제는 저번 시간에 이어 미끼와 밑밥에 대해서 알아보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미끼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봤지만 오늘 한번 실제 그 미끼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했을 때 미끼는 현장에서 크리를 밑밥을 만들었을 때 밑밥용의 크리를 미끼로 쓰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걸 가공한 가공 크릴, 지금 여기 보이는 게 바로 이 가공 크릴이죠. 예. 자, 이게 바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미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잡어가 있을 때는 이제 두 번째로 이런
깐새우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깐새우를 가지고 가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잡어가 아주 심할 때, 그럴 때 이제 또 쓰는 게 이런 민물새우를 가공한, 이제 흔히 그 상표상으로는 이소클이라고 부르는데 민물새우를 가공한 거, 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상당히 좀 고가죠. 이거 구하기 좀 힘들지만은 이런 쏙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런 쏙 같은 경우는 감성돔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각각류지만은. 그래서 잡어가 많을 때는 이런 딱딱한 미끼, 쏙이라든가 깐새우, 그 다음에 이런 민물새우,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있는 민물새우들. 새우는 민물새우든 바다새우든 성분이 단백질, 100% 단백질이면서 단백질이라는 것은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활동하는 생명체는 아미노산을 섭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래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주 작은 미세한 생물들까지도. 그래서 이 새우에가 아미노산이 많기 때문에 민물새우든 바다새우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자 이렇게 민물새우를 쓰는 이유는 사실은 바다에서 살아있는 새우를 가지고 그대로 보관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냥 민물에서 잡아와서 보관하기는 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변에 흔히 자 살아있는 새우를 찾아라 그러면 민물새우를 더 빨리 찾기 때문에, 그래서 민물새우를 사용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살아있는 것 중에서 작은 미끼로 쓸 수 있는 거, 그럼 아까 말씀드린 쏙을 또 이제 잡아가지고 사용도 하고 있고, 그러나 쏙도 사실은 바다에서 구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민물새우를 이렇게 살아있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격성 어종이라든가 또 생명체를 취하는 어종들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살아있는 민물새우 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꼭 이게 우리가 감성돔뿐만 아니라 볼락낚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 어종들을 좋아하니까 민물낚시에서, 민물낚시도 우리가 대물낚시 하지 않습니까? 대물낚시에서도 이런 새우를 사용해서 대물낚시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바다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낚시는 다 어떤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 맥락이라고 봐야죠. 그럼 이제 낚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듯 바다 낚시의 미끼는 상황에 따라 선택을 해야 하는데, 가공 크릴은 바다 낚시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미끼로서 크릴에 첨가제를 넣어 그 강도가 더 단단하다. 캐스팅 시에 미끼가 떨어질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초보자에게 적합하다. 깐새우는 맑은 날 잡어가 많고 물색이 탁할 때 유용하게 쓰인다. 특히 여름철 맑은 날 조류가 빠른 포인트에서 대물 뱅에돔을 공략할 때 깐새우를 쓴다면 그만큼 확률이 높다. 쏙은 갯가재라고도 불린다. 갯벌에서 서식하며 다 자라도 10cm 정도로 크기가 크지 않다. 잡어가 많을 때 쏙 한 마리에 감성돔 한 마리란 말이 있을 정도로 서해권 감성돔 낚시에서는 최고의 미끼다. 그러나 구하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민물새우는 민물낚시에서, 특히 붕어 대물낚시에 널리 쓰일 정도로 수중에서 움직임이 매우 커 미끼 놀림에 큰 효과가 있다. 생명력이 있어서 바닷물에 들어가도 5분에서 10분 정도 살아 움직인다고 한다. 이제 간조 때가 거의 다 되어 조류의 흐름이 완만하다. 지금 상황은 조류가 지금 아주 완만히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밑밥을 찌에 가까이 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자 조류가 좀 더 빠르다 그러면은 유속이 있기 때문에 밑밥을 찌의 뒤쪽, 그래서 유속의 시간만큼 뒤쪽에다가 쳐주면은 그 자연스럽게 밑밥이 흘러내려가면서 나중에 포인트 공략 지점에서 미끼와 밑밥이 같이 동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조류가 있든 조류가 없는 상황, 있는 상황 무조건 찌에다 치는 게 아니라, 조류가 없고 좋은 상황이다 그러면은, 조류가 완만하다 그러면 조류가 없을수록 찌에 가까이 쳐주시고, 조류가 세기가 세면 셀수록 찌하고 멀어집니다. 뒤쪽으로. 그래서 그렇게 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이 날씨가 이제 점점 이게 따뜻해짐으로써 이제 잡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잡어가 있을 때 없을 때 그 상황별로 본다면은, 자, 예를 들어서 잡어가 많다. 그래서 잡어가 많은 상황에서는 잡어를 묶어두기 위해서 발 앞에다가 흐쳐 뿌리기로, 덩어리 뿌리기가 아니라 흐쳐 뿌리기로 해가지고 발 앞에다 잡어를 묶어두고, 그 다음에 원하는 찌에다가, 조류가 없을 때는 찌에다가 던져주시고, 그리고 잡어를 묶어두시고. 자, 이런 방법을 하시게 되면은 뱅에돔 낚시가 상당히 쉬워집니다. 뱅에돔 낚시는 항상 잡어는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오히려 뱅에돔 낚시에 잡어가 없으면 낚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뱅에돔의 잡어는 자리돔이거든요. 그래서 자리돔 묶어두는 방법은 방금과 같이 앞에다가 흐쳐 뿌리기로 두세 주고, 네. 그리고 나서 대상 공략하는 포인트에 찌를 향하여 던져주면 되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 낚시의 어떤 클럽이 많이 이제 형성이 되고, 또 낚시 또 단체들이 많이 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낚시 패턴도 이제 토너먼트 경기를 상당히 좀 즐기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토너먼트 경기에서 가장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짧은 시간에 승부를 간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전반전 1시간, 후반전 1시간. 그래서 1라운드, 2라운드 해가지고 1회전, 그래서 또 2회전, 3회전을 놓고 뛰게 되는데, 토너먼트에서 이제 밑밥 전술은 가장 중요한 게 한 군데, 1시간 내에 고기를 잡아내야 하는데 하나의 포인트를 정해놓고 밑밥의 전술로 가는 거하고 세 군데의 포인트를 정해놓고 밑밥의 전술로 가는 거는 그건 차이가 있죠. 그래서 참고로 저 같은 경우 이제 토너먼트 나간다 그러면은, 자, 오늘 같은 상황에 포인트 진입했다 그러면 먼저 지형을 먼저 파악하고, 그래서 포인트를 한 세 군데를 선정을 합니다. A, B, C. 그래서 세 군데를 선정해서 밑밥을 주기적으로 A, B, C를 같이 쳐주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저쪽을 A로 보고, 그 다음에 앞쪽을 B로 보고, 찌는 쪽을, 자, C로 봤을 때, 자, 제일 먼저 내가 봤을 때 이 C점이 내 느낌상 특급 포인트라고 생각했을 때 C 지점에 밑밥을 2번 치면서 B 지점과 A 지점에다가 밑밥을 한번 이렇게 쳐줍니다. 그리고 C 지점에서 캐스팅을 서너 번 해보다 거기가 안 나와. 그랬을 때는 A 지점으로 공략을 하고, 또 그게 안 나온다 그러면 B 지점으로 공략을 하고 해서 짧은 시간 동안에 몇 군데의 포인트를 탐색하면서 낚시를 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토너먼트 경기 하나의 또 요령이지 않냐, 또 이렇게 생각하네요. 초보 낚시꾼이 처음 바다 낚시를 할 때 선배 조사에게 밑밥 품질을 하지 말라는 충고를 한 번쯤은 들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밑밥 품질을 한번 잘못하게 되면 처음 생각과 다르게 밑밥띠가 형성되어 대상어를 쫓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렇듯 밑밥 품질은 바다 낚시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밑밥 품질은 조류의 세기에 따라 다르게 해야 하는데, 흐름이 빠를 때는 찌의 뒷부분에, 흐름이 느릴 때는 찌에 하는 것이 정석이며, 밑밥과 미끼의 동조가 바다 낚시의 최대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예, 오늘 저희가 홍성에 있는 죽도 띠섬에 나와서 낚시를 해봤었습니다. 그러나 고기가 역시 또 안 나왔습니다.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 오늘 그 나오지 않는 상황을 본다면은 또 이런 핑계를 대고 싶네요. 사실 오늘 그 뭐 조류도 뭐 전혀 가지 않는 건 아니었고, 서해안치고는 물색도 상당히 괜찮았었는데, 아무래도 이 며칠 전부터 계속 내린 비로 인해서 수온이 좀 저하되지 않았나.
그래서 또 미끼를 또 만져봤을 때 좀 차가운 느낌도 있었었고, 그래서 핑계를 대자면 굳이 아마 수온 탓으로 돌리고 싶군요.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밑밥을 만들어 보고 또 밑밥을 투척해 보는 것까지 배워왔었고, 오늘 이곳에서 실제 밑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조류가 가지 않는 상황에서 또는 조류가 아주 미세하게 흐를 때는 찌에 가까이 밑밥을 쳐주시고, 자, 조류가 세기가 셀수록 밑밥은 찌에 뒤쪽에 친다는 거, 그리고 잡어가 있을 때 잡어를 묶어두는 방법, 앞에서 흩쳐뿌리기로 해서 잡어를 묶어두고 원하는 포인트를 캐스팅해서 그쪽에 밑밥을 또 투척을 하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배워봤지만은, 자,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들이 뱅에돔 낚시를 하면서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찾아갈까 합니다. 어쨌든 오늘 거기 나오지 않았던 점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만은, 그래도 다음을 계약한다는 것은 또 희망이 있기 때문에 다음 뱅에돔 낚시에서 아주 좋은 그림을 기약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